자, 이전 영상에서 외부 자기장이 변화가 일어나면 코일에 전류가 발생한다고 했죠. 자, 이렇듯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선속, 자기선속이 변화할 때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거를 전자기 유도라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전자기 유도란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선속, 즉 자속이요. 자속이 변화할 때 코일에 전류가 발생을 합니다. 코일에 발생하는 현상을 바로 전자기 유도라고 해요. 자, 이때 발생한 이 전류,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유도전류라고 합니다. 유도전류가 있다는 얘기는 전류를 흐르게 해준 또 전압이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또 유도전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속의 방향과 자속이 변한다 그랬죠? 자속의 변화와 전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걸 알아낸 사람이 바로 렌츠예요. (1800년대에) 이 렌츠라는 사람이 이 원리를 발견을 해서 렌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렌츠의 법칙은 쉽게 말하면 뭐냐? 평형유지 법칙이에요. 평형유지 법칙이라고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빨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외부에서 자속을 변화시켜줬어요. 지금 그러면 자속이 변화했다는 얘기는 원래 상태가 깨졌다는 얘기죠. 그럼 원래 상태가 깨지면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고요. 자연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평형유지 법칙이라고 이해를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자기장 변화시켜주면 원래 평형 상태가 깨졌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요. 자, 그럼 이거를 이해하고 적용시켜 봅시다. 원형도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N극과 S극을 갖는 자석을 움직여 봅시다. N극이 아래쪽 방향으로 지나간다고 쳐보세요. 원형 코일 내부로 자석을 집어넣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N극에선 자기장이 나가죠? 자기장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원형 코일 내부로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기장이 들어가면 원형 코일은요 없던 자기장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죠. 증가하게 되면 평형 상태 깨졌죠. 원래 상태가 깨졌죠. 그럼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되니까 증가한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줘야 된단 말이에요. 즉 자기장이 나오는 형태의 자기장이 원형 코일에 들어오게 되니까 원형 코일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속이 증가하게 된단 말이에요. 증가하게 되면 평형 상태가 깨졌죠. 그럼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증가한 자기장을 밀어내는 형태로 자체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요. 자체 자기장이 이렇게 코일에 생긴다는 얘기는요. 자기장의 방향, 그 방향으로 네 손가락 하고요. 코일을 감아주게 되면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즉 N극이 들어가게 되면 원형 코일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왜요? 자체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니까. 그럼 반대로요. 원형 코일이 이렇게 있어요. N극이 이렇게 있었는데 N극이 있는데요. 이 자석을 위쪽으로 빼요. 그러면 이렇게 N극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원형 코일에서는 감소하게 되죠. 이렇게 있던 게 멀어지게 되면 다시 또 원형 코일은 평형 상태가 깨지죠. 그렇죠? 어떻게 깨졌어요? 원형 코일을 증가하는 자속의 양이 감소한 형태로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어떻게 해요? 증가하는 형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원형 코일을 들어가는 형태의 자체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외부 자기장과 반대라고요. 외부 자기장의 변화와 반대로.
그럼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감아주면 되죠? 엄지손가락 왼쪽 가리키죠?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원형도선에. 자, 그럼 이제 S극을 해봅시다. 자석이 있고요. 여기가 S극이에요. S극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그랬죠. 이 상태에서 자석을 아래쪽으로 집어넣어요. 자, S극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증가한 거죠. 그러면 원형 코일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증가하면서 원형 코일의 평형이 깨졌죠. 그럼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들어가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된 건 뭐하고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죠?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원형 코일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는 S극이 있고요. 요 놈을 원형 코일에서 멀게 해요. 그러면 S극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돼 있는데 이게 멀어지니까 요 놈은요, 들어가는 방향으로의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지게 되죠. 그러면 증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상태 유지시키려면. 그럼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긴다고요.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체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석 위쪽으로 하고 엄지손가락 감아주니까 이렇게 되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즉 이거랑 똑같죠. 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평형유지 법칙이라고 이해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자체 자기장이 생기고 그 자체 자기장을 감아주면은 엄지손가락이 이제 어떻게 돼요? 전류의 방향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렌츠의 법칙입니다. 즉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유도가 된다라는 게 바로 렌츠 법칙이에요. 구분이 가세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렌츠의 법칙은 무조건 한쪽 방향으로만 생기는 거 아닙니다. 언제나 평형 상태를 유지시켜 주려고 하는 방향으로 생겨요. 그러면 과연 이 자석이 변화할 때 발생하는 이 전류가 발생하면 바로 전력이 있다고 그랬죠. 전압. 그게 바로 유도 기전력이에요. 유도 전류가 생기면 발생하는 기전력, 그게 바로 유도 기전력이에요. 그걸 유도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유도 기전력은 그러면 외부 자기장의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를 알아낸 사람이 패러데이입니다. 자, 이거는 적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바로 패곡선 적분이에요. 이거 패곡선이죠. 패곡선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건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서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단순히 직관적으로만 아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될까? 먼저 외부 자기장의 세기, 즉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자속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영향을 크게 주죠. 그렇죠? 직관적으로 따지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즉 외부 자기장, 즉 자기 선속, 자속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코일 내부의 변화가 크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즉 요 코일 내부의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는 얘기는요, 유도 전류의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유도 기전력이 변화가 크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유도 기전력, V라고 할게요. 유도 기전력의 변화는 뭐에 비례하냐면 자속의 세기, 요 변화량이 비례해요. 요거에 비례해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속의 변화가 아주 천천히 일어난다면, 속도가 거의 0인 빠르기로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 유도, 즉 원형 코일에 생기는 평형은 급격하게 변화하지가 않죠. 자속의 변화가, 즉 자석이 아주 천천히 움직인다면, 이 원형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속의 변화는 아주 천천히 일어나니까 여기에서 생기는 원형 코일 도선에서 생기는 전류의 변화도 급격하게 발생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단위 시간당 얼마나 빨리 자속이 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즉 단위 시간당 변화하는 자속이 빠르면 크면 클수록 이게 증가하는 거예요. 됐죠? 즉
단위 시간당이에요. 시간이 짧은데 자속이 많이 변한다. 그럼 유도전력 기전력이 크게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즉 시간에 반비례하는 형태로 생겨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거 비례만큼 써놨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가문수예요. 비례만큼 없애주고 이제 가문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폐곡선 적분을 하게 되면 아시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게 되는데 일단 직관적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서니까. 자,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요 유도 기전력은 외부 자기장의 변화와 반대로 생긴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놓는 겁니다. 이거는 외부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란 얘기예요. 유도 기전력의 방향은. 되셨어요? 자, 그런데 엄청나게 센 자기장이 자석을 가지고 형성된 자기장이 이렇게 원형 코일 내부에 딱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지하고 있게 되면요. 정지하고 있게 되면 원형 코일에는요. 변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지요. 즉 평형 상태가 그대로 이 상태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움직임이 없으면은 원형 코일에는 자속의 변화가 안 생기니까 유도 기전력이 안 생깁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걸 바로 조심해야 되는 게요. 바로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에서 봤을 거예요.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X 표시는 들어가는 방향, 요거는 나오는 방향입니다.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폐곡선이 들어간다고 쳐보세요. 움직여서. 그럼 들어가니까 단위 면적당, 즉 외부 자기장이 영향을 받는 면적은 요만큼이었다가 더 들어가게 되면 더 증가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유도 기전력이 변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이 폐곡선에 전류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외부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공간에 폐곡선이 완전히 들어가 있어요. 이때는요, 이 면적을 통과하는 폐곡선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 속에 변화가 없지요. 그러면은 이 폐곡선에는 전류가 안 생겨요. 유도 전류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외부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공간에서 폐곡선이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은 외부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 이 면적이 감소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이 변화하게 된 거니까 이 폐곡선에 다시 또 유도 전류가 생긴단 말이에요. 구분이 가시죠? 어떻게 따지는지? 자, 이거를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자기 유도 현상은 어디에다 이용할까? 바로 앞에서 살펴보기도 한 마이크에 씁니다. 마이크에도 쓰고요. 발전기, 앞에서는 전동기 따져봤죠? 전동기는 뭐였어요? 전류가 흘렀을 때 외부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상호작용해서 움직임이 생기는 장치, 그게 바로 전동기였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발전기는 뭐겠어요? 움직임을 발생시켜서 전류를 얻는 장치를 말해요. 그게 바로 발전기예요. 외부 자기장이 있는 곳에다가 코일을 넣고 그 코일을 돌려보세요. 그러면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변하게 되면은 코일에 전류가 발생한다고요. 그게 바로 발전기입니다. 즉 수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에서 돌리는 거예요. 모터라고 하면 안 되죠. 코일을 돌리는 거예요. 코일을 돌리면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이 변하게 되니까 전류가 생기는 원리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마이크요. 마이크에 대고 노래를 하죠. 노래를 하면은, 자, 보세요. 이게 자석이고요. 제 손이 코일입니다. 코일에 진동판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이렇게 있고요. 요게 자석이고요. 코일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코일에 진동판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진동판이 이렇게 있다가 진동판이 이렇게 진동을 한단 말이에요. 위아래로 진동한다고요. 위아래로. 여기다 대고 얘기를 하니까 공기 압력에 의해서 이게 흔들려요. 흔들리게 되면요, 자석이 있고 코일인데 코일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죠. 그쵸?
코일이 흔들리게 되니까 뭐가 돼요? 전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이크의 원리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무선 충전기, 충전 패드, 충전 패드에 거기에 있는 코일에 전류를 변화시켜주면요. 전류를 변화시켜줘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충전하고자 하는 거를 올려놓으세요. 자, 이 종이가 패드예요. 그리고 충전하는 거를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 이 패드에 전류를 변화시켜주면 이 충전하는 것, 이 기계에 전류가 변화하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 내부에, 이 기기 내부에 있는 코일에 자기력 선속이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류가 발생해서 충전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악기로는 전기 기타 있죠. 전기 기타를 기타줄을 튕겨주면은 진동이 생기죠. 진동이 생기면 그 N극과 S극이 변하면서 코일에 전류가 생긴다고요. 자, 이런 것에 이용하는 게 바로 전자기 유도 예입니다. 전자기 유도 예예요. 그 다음에 또 도난 방지 장치에 쓰는 검색대 있죠. 물건에 아주 얇게 만들어 놓은 자석을 딱 붙여놔요. 붙여놓은 상태에서 그 자기장을 해제시키지 않으면 삑 소리 나는 겁니다. 삑삑삑 소리 나는 겁니다. 됐습니까? 코일이 들어있는 도난 방지 장치를 자석이 통과한다 쳐보세요. 그럼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이 기둥에는 코일이 있어요. 근데 물건에다가 자석을 붙여놨어요. 이게 자석이 붙어있는 물건이라고 쳐보세요. 기둥엔 코일이 있고 자석에 붙어있는 물건이 있어요. 이 물건이 통과하게 돼요. 그럼 이 코일, 기둥에 붙어있는 코일의 자기장이 변화하지 않습니까? 자석이 변하죠. 그러면 전류가 발생해서 삑삑삑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붙어있는 이 자기장을 없애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삑삑삑 소리가 안 나요. 됐죠? 자, 이런 데다 이용하는 게 바로 전자기 유도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을 이제 문제 풀면서 익히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